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처음 다육이를 접하시는 분들이 다육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것저것 물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고수분들이사 뭐 다육이에 대해서 뭐 다 잘 아시니까 뭐 별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주 처음 다육이를 접하시는 분은 다육이가 무엇인지부터 아시는 것이 다육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보는데요. 제가 여기 위에 올려놨는 것은 지금 요거는 창입니다. 요거는 다육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퍼플 딜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육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쉽게 얘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율막하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이 율마라고 하는 아이는 관엽식물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식물이죠. 그래서 이 관엽식물과 다육식물의 차이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엽식물이든 다육식물이든 모든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첫째, 그래서 햇볕이 필요하죠. 둘째, 물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도 물이 필요하고 다육식물도 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분이겠죠. 사람도 적절한 영양분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서 먹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이 식물들도 잎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영양분이 적절했을 때 이 식물이 잘 자랍니다. 다육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다육식물과 관엽식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거는 초보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엽식물은 그냥 흙 속에 있는 영양분하고 물을 그냥 빨아들여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섭취해서 이 아이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육식물은 이 관엽식물과 차이가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얘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지역의 환경은 이 관엽식물이 사는 환경과 달리 물이 그렇게 자주 내리지 않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육이는 그런 우기와 건기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몸속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물이 없어도 이 몸속에 저장했는 물로 가지고 자기 몸이 생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로 친다 그러면은 사막 지역에 사는 낙타 같은 경우는 사막 지역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여기 왜 몸에 있죠.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엽식물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이것이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다육식물은 보시면 몸속에 이렇게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물을 저장하는 곳이 잎에도 물을 저장하고 또 줄기에도 물을 저장하고 뿌리에도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엽식물하고 달리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많아서 여기 보면 관엽식물은 이렇게 잎이 얇을 수도 있고 이렇게 관엽식물이 잎이 퉁퉁한 이런 잎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 없죠. 다 얇은 잎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킨다비스 온갖 검전수 이런 거 보셔도 이렇게 두꺼운 잎은 없어요. 그런데 다육식물은 보시면 전부 다 잎장이 약간 이렇게 도톰합니다. 그래서 이 잎을 만져보면 이 잎장이 몰랑몰랑할 때도 있고 단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은 몸속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는 이 잎장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이 잎장을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라 하는 것이 일반 이런 관엽식물보다 다른 점이 몸속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은 다육이를 키우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퍼플 딜라이트를 제가 분갈이 하면서 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다육이 키우는데 많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육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플 딜라이트를 분갈이 하면서 다육식물에 대해서 또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는 이렇게 제가 흙을 빼냅니다. 이거는 이 배양토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흙을 이렇게 빼내고 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엽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물을 별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이제는 하엽이 영양가가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떼어내셔도 됩니다. 그래 아주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엽식물을 심을 때는 이 뿌리를 이렇게 가위로 같은 걸로 이렇게 커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심고 또 관엽식물에 할 때도 물론 흙정리는 이렇게 다 하지만 뿌리 손질은 많이 하지 않아요. 대부분 거의 다. 그런데 다육식물이라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몸속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속에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이렇게 손질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놔도 이 뿌리가 또 살아 올라옵니다. 그게 다육식물의 특징이죠. 다육이는 우기와 건기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물이 없을 때는 자기 몸속 줄기와 이는 뿌리 잎에 있는 물기로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을 통해서 이 뿌리를 자꾸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거를 또 이해하셔서 뿌리 손질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뿌리 손질을 하면은 지저분하던 죽었는 뿌리는 없애버리고 나면 이 다육이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충분히 뿌리를 자기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뿌리 손질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리 손질을 하는 것은 몸속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뿌리 손질을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다육이한테 몸에 여기에 병이 왔었다 하면 이렇게 잘라도 여기서 또 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또 뿌리가 나와요. 지금은 여기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뿌리 손질만 했지만 만약 여기에 상처가 있다 하면 이렇게 목대를 잘라줘도 또 뿌리가 나옵니다. 그만큼 다육이는 몸속에 영양분과 수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대를 자르거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 목대를 자르고 난 다음에 밖에 며칠 놔두면 오드리하게 말려가지고 더 뿌리가 잘 내립니다. 만약에 율마 같은 아이를 삽목을 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커팅을 했다 해도 바로 그 순간부터 물에 담궈줘야만이 이 아이는 물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밖에 이렇게 삽목을 한 상태에서 밖에 놔두면은 바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에 목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를 물에 이렇게 꼽아 놓으면 오히려 더 무름이 와요. 왜냐하면 몸속에 물을 가득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육이는 이렇게 뿌리를 손질하거나 목대 있는 쪽을 건드려도 이렇게 잘라도 밖에 며칠을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하면서 이 다육이의 성질에 대해, 이거 보세요. 조그마한 것에서도 아기 자우가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무엇이고 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육이는 번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목대를 잘라 이렇게 어디 산지에 가면 이게 푹 부러지지 않습니까? 부러져서 이렇게 흙에 이렇게 떡 놔두면 자기가 몸이 이어서 또 몸속의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이어서 뿌리 내림을 딱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동물에 의해서 지킴에 의해서 이렇게 입이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져가 그냥 물기 없는 흙에 이렇게 떡 얹어놔도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게 다육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다육이는 몸속에 물을 가득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흙에 물기가 없어도 이렇게 아기 자구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목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시고 또 분갈이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갈이 하는 거는 일반 이제 식물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고 하면 이 아이들은 사막 지역이라든지 건조한 지역에 이제 살아가는 아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많이 꽉 차 있으면 아이들이 여기서 물러버리고 습해져서 여기가 물러버리는, 물을 가득 먹고 있기 때문에 잘 물러집니다. 이 입장이 두껍고 줄기가 두껍기 때문에 잘 물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굵은 마사를 제가 이렇게 깔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왜 깔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게 흙에 심었을 때 배수,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 밑에 있던 아까 물구멍도 보셨죠? 물구멍도 큰 것이 있는 것이 보셨죠? 물이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구멍이 큽니다. 배수 구멍이. 여러분 다 보이시죠? 이렇게 배수 구멍이 큰 곳에서 해야만이 이제 물 배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망 같은 거 하는 거는 이유가 이제 이게 배수 이게 돌 같은 게 떨어져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릇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넣는데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영양분 아닙니까? 영양분은 바로 이 흙입니다. 상토하고 마사만 있어도 이제 이 다육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육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배양토하는 이는 흙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하우스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노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자기 환경에 따라서 배합하시면 돼요. 이거는 흙은. 자기 환경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통풍도 좀 덜 되고 이렇게 하니까 배합을 이제 좀 마사 비율을 많이 넣고 영양가를 좀 적게 해서 이렇게 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흙이 아주 뭐 특별하게 뭐 요렇게 해라 하는 공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사 비율을 좀 높이시면 되겠죠. 그거 심는 법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요 아이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심는 것이 원칙적이겠죠. 요렇게 심는 것이 원칙적이겠죠. 지금은 여러 아이를 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아이 심을 때 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위에 이제 또 마사를 까는 이유는 이 흙이라 하는 것은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보고 벌레들이 영양분에 뭐 먹을 게 있나 싶어서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요 흙을 올려주고요. 물을 주면은 물이 막 튀고 하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마사를 위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 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게가 없어서 요 젓가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뿌리가 접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펴진 상태로 이렇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심을 때는 요 있는 상태에서 심을 때는 흙을 요래 덮으면 뿌리가 안 접쳐지는데 여러 아이를 같이 심을 때는 끝에를 이렇게 잡고 요렇게 해서 꼭 눌러버리시면 요렇게 눌러버리면 뿌리가 접쳐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심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뿌리가 막 길고 하면 뿌리가 막 접쳐지게 하기 때문에 제가 뿌리 손질을 해도 이거 줄기로서 영양분을 다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그냥 이 아이를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래가 뿌리가 접쳐지지 않도록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농장에서 여러 아이를 사다 보니까 제가 선물 받는 아이인데 이제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가 접쳐지지 않도록 심는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다른 거는 별로 이거 잎 있는 거는 떼어버리고 생각하실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요렇게 해서 곡선을 좀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도 좀 곡선을 좀 넣어서 요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있네요. 이 아이들은 뭐 중간에 이렇게 넣어놔도 이래 놔도 얘들은 잘 삽니다. 이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뭐 이렇게 넣어놔도 잘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마사를 또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벌레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사는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고 하면은 이 아이들을 신고 나고 난 다음에 주로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물을 언제 줘야 되느냐, 그 말씀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물을 언제 줘야 되느냐, 신고 난 뒤에 물을 언제 줘야 되느냐. 신고 난 뒤에 물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퍼플 딜라이트를 심을 때 뿌리를
이렇게 가위로 커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몸도 만약에 피부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진단이 최소 1주가 나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 동안 여기 상처가 따갑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뿌리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바로 이제 수분이 가득 차 있는 이 아이한테 물을 공급해버리면 자기 몸에 있는 수분도 충분한데 또 물이 흙 속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그 상처 부위에서 물음이 옵니다. 물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는 뿌리를 손질했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우리 이런데 상처 나면은 빨리 낫지 않죠. 빨리 안 낫잖아요. 겨울에는 이 상처 나면 빨리 낫죠. 날씨가 추우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식물도 여름에는 물기가 빨리 이게 아물지 않는데 겨울에는 빨리 꼬들이하게 잘 아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언제 줄 것이냐 이래 생각해서 주면은 너무 피곤합니다. 대충 앉아 그거는 어느 정도 많이 경험했는 사람들은 뭐 겨울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 여름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래 생각해가 하면 되는데 초보분들은 그런 생각은 뭐 너무 힘들게 이래 그까지 범위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물을 심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 자체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또 뿌리를 커팅을 했기 때문에 뿌리 커팅했는 아이는 적어도 보름 이상 넉넉하게 20일 정도 넘게 이상 있다가 주시면 돼요. 빨리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한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 몸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한 달 있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줘야 되냐? 꼭 일주일 있다 줘야 되느냐? 열흘 있다 줘야 되느냐? 이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줄기에 커팅을 해가지고 병이 와서 커팅을 해가지고 심었는 상태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천천히 주셔도 돼요. 빨리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주면 빨리 여기서 우리가 물을 안 줬을 때는 또 지 몸속에 있는 수분으로 뿌리도 내리고 다 역할을 합니다. 이 애 자체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 게 다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몸속에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흙에 물이 없어도 스스로 물을 작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겨울철에는 제가 배양토에 여기에다가 습을 약간 해서 이제 요 배양토에다가 스프레이로 물기를 약간 해서 이제 배양토를 하락하는 이유는 빨리 활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이를 약간 해서 하면은 뿌리가 빨리 이제 내리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 주는 시기는 이렇게 했으면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육이를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주는 거는 이제 언제 물을 줘야 된다 하는 거는 줄기를 커팅했을 때는 더 있다가 줘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뿌리 손질 약간 해가 이렇게 줬을 때는 20일 이후부터 뭐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해 가지고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저 다육이 생활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왜 겨울 되면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물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겨울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면은 베란다에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물, 또 이 영양분, 햇볕,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통풍입니다.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에 깍지벌레 같은 거 이는 벌레들이 막 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베란다에 창문을 수시로 환기해 주지 않고 문을 딱 닫아 놓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나면 베란다에 벽이라든지 이런데 곰팡이가 많이 썰죠. 그거하고 이치가 똑같습니다.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 곰팡이 같은 벌레가 꼬이는 거죠. 그런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통풍이 잘 안 되면 이게 여기에 막 벌레가 다 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만큼 통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풍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영하의 날씨에 통풍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겨울에도 햇볕이 나오는 날, 또 사만 사온의 기온에 따라서 낮 기온이 올라가는 날, 이런 날 통풍을 수시로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겨울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물을 주실 때, 베란다에서 물을 주실 때는 꼭 햇볕이 나오는 날 오전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나오지 않고 문을 닫아 놨는 상태에서 물을 주면 바로 여기 벌레가 다 꼬여버립니다. 햇볕이 한 3일 정도는 햇볕이 나온다 하는 일기예보를 보고 물을 주시고, 또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낮에 통풍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건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만이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이 다육식물이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몸에 물기를 머금고 항상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우리나라가 습해서 통풍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겨울에도 통풍을 열심히 해야만이 이 아이들이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이 깍지벌레 예방에는 통풍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뭐 벌레 약을 치고 뭐 다른 방법 물론 다 좋지요. 벌레 약 아무리 쳐도 통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약물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고 다육식물을 바라보면 크게 초보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가 어떤 식물이고 또 다육이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어떤 점인지 다육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영상을 퍼플 딜라이트를 심으면서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마지막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플 딜라이트를 농장에 가니까 이제 선물로 2포트를 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안쪽에 저 아이들은 햇볕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공간은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넓게 했습니다. 분포를. 그렇게 해서 심어봤고요. 이 가쪽은 약간 기울임을 줘서 퍼플 딜라이트를 심었고요. 이쪽은 약간 세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심어봤습니다. 퍼플 딜라이트가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곡선적인 아름다움도 있는 그런 아이라서 제가 이제 화분 자체를 약간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퍼플 딜라이트를 심으면서 다육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다육생활 행복하세요.